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발표를 앞둔 기업들 위주로 눈여겨볼 만한 상황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한양행과 D&T 파마텍, 리가켄 바이오가 임상 시험 결과를 업데이트하고요. 기술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제2의 렉나자로 불리는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의 기술 이전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임상 1 비상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특히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 글로불린 수치를 낮춰서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로 올해 안에 기술 이전 기대감 높은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D&T 파마텍인데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메세라에 기술 이전했던 경구용 비만 치료제 DD0ES에 대해서 임상 1상이 1분기 안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약물의 효과성을 이번에 입증하게 된다면 제조 비용이 절감되고 또 상업적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투자 매력도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의견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를 내놓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유방암, 위암 등의 고형암 치료제 LCB14를 두고 호주 임상 1상 시험이 올해 중순 안에 끝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 모두 이제 곧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에도 참가할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가장 큰 업계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 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전반에 깔려있는 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생물보험법 관련 불투명함이 아직은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떤 의견들 내놓고 있을까요? 일단 유한타증권에서는 미국에서의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법안 진행에 더 속도가 날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중 갈등이 또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빅파마들의 신규 수주시에 중국 위탁 생산 선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사이익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올해도 국내 제약바이오 사업의 리레이팅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2024년에는 단순히 긍정적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됐었지만 올해는 신약 개발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수익 창출 능력을 입증하면서 다른 차원의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성장 가능성에 더 집중해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클래시스인데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42,000원대까지 좀 하방 압력을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좋습니다. 53,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도 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나쁘지 않네요.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클래시스 이제 외국산 울세라나 써마지 대비해서 국산 레저 장비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슈링크라고 말씀드리면 가장 알아듣기 편하실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이제 분석할 때 가장 좋다라고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실적도 지금 지난 3분기도 역대급 실적이 가장 최고의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4분기도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와서 계속 실적을 자체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기업인데 외국에서도 잘 팔리나요? 그렇죠. 외국에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약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사업 우리 이제 경제 용어 중에 이제 그 면도기 사업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면도기 같은 경우는 한번 팔아놓으면은 그 날을 계속 같은 회사 제품으로 바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클래시스의 이제 슈링크나 이런 어떤 볼 류머라는 이제 신규 기계죠. 레이저 장비. 요 두 개가 이제 우리 보통 뭐 카트리지나 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한번 팔아놓고 그것으로 끝난 어떤 장비가 아니라 한번 장비를 팔아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난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보면은 이 기업이 일단은 2017년도에 매출이 400억 정도였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2,300억
때로 한 6배 정도 성장을 했죠. 7년 동안.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시가총액 3조 4천억은 시장에서 뭐 대장이라는 명목하에 좀 멀티플을 굉장히 잘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실적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평가라는 것은 주가가 내려오거나 실적이 올라가면 고평가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올라오면서 우리 고평가 아니야라는 것을 시장이 좀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슈링크 같은 경우 출시 이후에 총 10,000대를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후속작 슈링크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벌써 한 1년 만에 1,200대, 그다음에 글로벌로는 볼 유머가 한 1,000대 정도 판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뭐 수급도 외국인 수급은 좀 약간 정체돼 있긴 합니다만 기관 수급이 약간 좀 들락날락하지만 추세 자체는 계속적으로 매수 기조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도 좋고 실적이 좀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은 지금은 좀 약간 고평가가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 고평가를 해소를 할 수 있는 실적을 맞춰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 영업이익률이 50%대로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장사도 잘하고 기업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는 관심 가지는 분들 꽤 많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도 워낙 또 받쳐주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적 2025년에도 좋을까요? 일단 판매되는 대수를 봤을 때 추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추세를 봤을 때 이제 신제품 볼유머가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팁이나 어떤 카트리지 같은 게 지금 워낙에 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깔아놓은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거의 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5년도를 안 좋게 보는 쪽은 제가 리포트를 다 살펴봤는데 거의 없는 걸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클래시스가 특히나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니까는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기업이더라고요. 실적도 좋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지금 약간 좀 밸류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실적입니다. 2024년에 실적 잘 나왔고 그만큼 2025년에도 실적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조금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C텍인데요. 오늘 9% 넘게 상승세 3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전시 파트너님, 이 기업 어떻게 보세요? 네, KC텍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관련주로 이제 살펴볼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차세대 2나노 공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올 상반기부터 이제 시험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체제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3나노 공정에서 세계 최초로 적용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2나노에도 적용을 해서 수요를 조금 빠르게 확보하겠다라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나노 공정이 이제 이 TSMC보다 이제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좀 저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퀄컴 등이 삼성 파운드리 2나노 테스트 공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지금 관측이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 종목들이 좀 서서히 움직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차세대 2나노 공정에는 이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 CMP 장비, 즉 반도체 연마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KC텍에서 현재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핵심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 KC텍의 CMP 장비가 확연하게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주가도 현재 지금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실적도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있고 올해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1차적으로 지금 근접 저항 자리는 37,900원 자리인데 이 자리는 올라가게 된다면 빠르게 돌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41,900원 대략 한 42,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보시고 돌파 시에는 2차적으로 46,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텍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주 보실 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홀딩스입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OCI 홀딩스가 9% 넘게 급등세에 나타내고 있고 79,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 비교해서는 주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보니까는 요 기업 같은 경우는 1월 들어서 주가가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OCI 홀딩스가 그냥 OCI에 대해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보통 홀딩스라고 하면 이제 지주회사니까 지금 이제 OCI가 사업회사가 그냥 OCI고 지주회사가 OCI 홀딩스인데요. 왜 OCI는 가만히 있고 OCI 홀딩스만 올라가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분할을 할 때 기존에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 쪽은 OCI 홀딩스 지주회사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반도체랑 배터리 소재 쪽만 이 그냥 OCI 그 사업하는 회사에 넘기기로 했죠. 그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쪽이 이제 업황이 개선되면은 OCI가 아니라 OCI 홀딩스를 보셔야 된다는 점. 일단 오늘 최근 이제 1월 들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가는데 작년에 1년 내내 떨어지다가 올 들어서 1월 달에 거의 상승률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현지 기업과 태양광 기업이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 중이다. 일단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에 깔린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제 중국산 태양광 때문에 이제 좀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중국이 만드는 태양광 패널이 한 230만, 거의 80% 정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나머지가 다 합쳐도 우리나라 이제 OCI와 미국, 독일 합쳐도 10몇 %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현재 뭐 반덤핑, 상계관세, 이제 상계관세라는 것은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니네가 싸게 파니까 우리는 더 관세를 매기겠다 요거죠. 거의 200%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도 이제 중국산이 워낙 싸니까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중국에서 미국이 이제 우리 것을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좀 감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감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고도 좀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좀 약간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중국은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거의 수출을 하진 않습니다. 1%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산이. 동남아시아산이 이제 중국이 우회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트럼프는 신재생 싫어한다던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도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에너지 얻으려면 어쩔 수 없죠. 네네. 태양광 사실 중국 쪽에서 지금 이제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산업인데 아마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뭔가 좀 해결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앞으로 태양광주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삼부모터스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주 언급드리고 있는 맞아요. 종목인데 올해 일단 지난 2024년 사상 최대 실적을 현재 지금 기록을 한 상황이고 이번에 재미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지난 2023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이 도심항공기를 이제 공개를 했죠. 1인승짜리. 근데 이번에 CES 2025에서 상용화를 염두에 둔 2인승짜리 최신 모델을 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2명을 태운 채로 40분을 지금 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관련 이슈로 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는데 시세가 그대로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4,700원에서 4,500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5,7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부모터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